안녕하세요. 마릴린 먼로에 대한 새로운 진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전설적인 20세기 여배우의 삶은 600권 이상의 책에 묘사되어 왔습니다. 어린 시절의 그녀는 말괄량이었다고 하네요. 1947년 그녀는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미인 대회에서 미스 아티초크에 당선됩니다. 여러분은 마릴린 먼로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들어봤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 수년 동안 비밀에 붙여져 있던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릴린의 숨겨진 면모를 발견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울려서 삶의 밝은 면에서 우리와 함께하세요. 오래된 나무들과 언덕에 흩어져 있는 농가들 사이에 숨겨진 작은 마을을 상상해보세요. 그 마을에는 작은 가게 하나, 작은 주유소 하나, 그리고 마을 서기관 사무실이 전부였습니다. 이곳은 코네티컷주 록스베리입니다. 뉴욕으로부터 겨우 120.7km 떨어져 있지만 이곳과 뉴욕은 천지차이였죠. 이 마을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유명한 마릴린 먼로가 록스베리에서 5년이나 지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훨씬 더 적죠. 마릴린이 희곡 세일즈맨의 죽음으로 유명해진 극작가 아서 밀러와 결혼했을 때 그녀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스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명성에 점점 실증을 느끼고 있었죠. 그 당시 그녀의 가장 큰 소망은 시골에서의 조용한 삶이었고 그래서 그녀는 록스베리에서의 삶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의 배경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 작은 마을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이민자 가족들이었습니다. 단순 노동자들이었고 옆집에 사는 연예인에게 과한 관심을 갖는 것 외에도 다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한 소년의 가족이 그 마을에 살았는데요. 자, 그 소년을 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느 이웃들처럼 조니의 가족도 가난했고 조니는 방과 후에 식료품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작은 가게에서 시간제 판매 보조원으로 일하고 있었죠. 마릴린 먼로는 그 가게의 단골 고객이었고요. 조니가 본 마릴린 먼로는 친절했고 재미있고 매우 관대한 숙녀였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보다 실제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다웠고요. 먼로는 마을 가게 주인들에게 친절하고 공손했습니다. 특히 이 가게에서 그녀는 항상 조니와 그곳에서 일하는 다른 아이들에게 큰 팁을 남겼는데요. 때때로 그녀의 친절이 아이들의 가족을 굶주리면서 구했습니다. 록스베리에서 약 1년 정도 지내자 마릴린은 모든 마을 아이들의 이름을 외웠습니다. 그녀는 아이들과 격식을 차리지 않고 편하게 의사소통을 했고 당연히 대부분의 남자아이들은 그녀를 흠모했죠. 어느 날 마릴린이 가게에 왔을 때 조니가 없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주인은 그녀에게 전날 조니가 갑자기 모친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죠. 조니의 가족은 한푼이 아쉬웠던 가장 가난한 이민자 가족 중 하나였고 그래서 어머니의 죽음은 더욱 비극적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조니 가족은 그 다음날 장례식 비용이 모두 지불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장례식장은 꽃으로 가득 차 있었죠. 조니의 가족은 교회에서 장례 진행을 도와준 것으로 들었습니다. 장례식 비용은 이미 지급되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모금한 후원금은 가족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었고요. 이 후원금은 조니의 가족이 그곳을 떠나 새 삶을 시작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조니의 가족이 상실감을 극복하는 데는 차라리 그것이 더 쉬운 방법이었죠. 게다가 이 결정은 조니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새롭고 더 나은 곳에서 조니 남매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조니 가족에게는 그 어려웠던 생활과 뜻밖의 시기적절한 도움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고 난 후에야 그들은 마릴린 먼로가 자신들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슬픈 소식을 들은 당시의 마릴린이 장례식에 대해 자세히 물으며 꽃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장례식 비용까지 지불할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는데요. 직접 장례식장에 가서 관계자에게 돈을 지불한 후 그녀가 한 일에 대해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할 것을 약속받았던 겁니다. 그녀는 또한 장례식 미사가 열릴 성당의 주소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성당에 방문해 신부를 만났죠. 신부는 마릴린 먼로에게 매우 감명을 받아서 교회 등록부에 그녀의 방문을 기록했습니다. 어렸던 조니의 가족은 그렇게 수년이 지난 후에야 마릴린 먼로가 그들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주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와 함께 몇 가지 다른 사실도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마릴린은 지역 교회 학교에 상당한 기부금을 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주로 가난한 이민자 가족의 자녀들이 학생의 대부분이 학교였죠. 마릴린 먼로의 기부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은 그 여배우의 친절함을 알고 있거나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니의 가족은 마을을 떠났기 때문에 훨씬 후에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들은 더 일찍 마릴린이 아직 살아있을 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마릴린의 대중적 이미지는 그녀의 실제 성격과는 극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녀에 대해 알고 있는 단편적인 사실들조차도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완전히 보여주지는 않죠. 마릴린은 동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친절하고 유순했습니다. 그녀는 동물을 사랑했고 알다시피 사람들을 깊이 배려했습니다. 한 번은 그녀의 첫 남편인 제임스 더거티가 마릴린의 인정 많은 본성을 확인시켜주는 이야기를 들려줬는데요. 마릴린은 밖에 비가 많이 오는 날 소가 비를 피하게 해주고 싶어서 소 한 마리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려고 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먼로는 미소 짓는 사진과는 달리 훨씬 더 불행했습니다. 그녀는 고아원과 위탁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짧은 생애 동안 그녀의 주소는 무려 50번 이상 바뀌었고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자기만의 집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가 아서 밀러와 결혼했을 때 그녀는 남편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헐리우드에 염증이 났다고, 더 이상 헐리우드와 관계된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죠. 그녀는 시골에서 조용한 삶을 살며 남편을 도울 계획이었습니다. 마릴린은 생애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밀러와 먼로의 결혼식 날 비극은 일어났습니다. 1956년 6월 29일 이 커플이 결혼 허가서에 서명을 했을 때 이 지역은 파파라치로 넘쳐났었는데요. 신혼부부를 쫓아가던 차들 중 하나가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너무 빨리 질주하다가 운전사가 차를 제어할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차 안에 있던 프랑스 기자가 사망했고요. 사람들은 결혼 후에 그러한 비극은 나쁜 징조라고 입을 모았죠. 이 말을 믿든 믿지 않든 예언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행히도 럭스베리에서의 마릴린의 삶은 그녀가 꿈에서 상상했던 것과 같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750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의 첫 1년 동안은 헌신적인 가정주부 역할에 만족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여배우는 카메라 앞에서 대중들에게 사랑받고 관심받는 것에 너무 익숙했던 거죠. 게다가 자립적이고 혼자 있기를 좋아했던 그녀의 남편은 오전에는 서재에서 일을 하고 오후에는 집을 수리했습니다. 마릴린은 별로 할 일이 없었죠. 머지않아 그녀는 애완견인 바셋하운드 휴고와 시간을 보내고 가구를 재배치하는 것에 실증이 났습니다. 그녀는 외모에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얼굴에 잡티가 생기는 것이 두려워서 하루에 15번 정도 세안을 했다고 하네요. (1961년 1월 24일) 부부가 서로 다른 생활 방식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것은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릴린 먼로와 아서 밀러가 결혼한 지 5년도 채 되지 않을 때였죠. 아서 밀러는 이혼한 지 한 달 만에 사진작가인 잉가 모러스와 재혼했습니다. 마릴린의 삶은 19개월 후인 1962년 8월 5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그녀의 새 집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이 뛰어난 여인의 삶만큼이나 미스터리로 가득합니다. 마릴린 먼로에 대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렇다면 아래 댓글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꼭 좋아요를 주고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삶의 밝은 면에 바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